핫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시크릿 노트의 김세영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선별한 핫한 기업들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도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는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재정 관련 리스크와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외국인의 계속되는 매도에 투자 심리까지 얼어붙고 있는데요. 기관이 매수에 나섰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 삼형제와 그리고 LG화학, SK텔레콤, 포스코, 캠텍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도 화학과 전기가스, 비금속의 상승폭이 컸는데요. 이 종목들을 제외한 대부분이 하락하면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도 시장 이야기는 박동혁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바닥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머지않았다라고 일단 예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동혁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미국 증시의 그 강한 반등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다시 또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증시 자체가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비롯해서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빠졌고 특히 또 일본 증시도 뭐 저희랑 지금 현재 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오늘 뭐 일본 증시도 상당히 크게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좀 선방을 해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종합주가지수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통해서 또 미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 나 홀로 주가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그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증시의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제 종가 마감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주 뭐 쌀벌하게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영원히 떨어지진 않겠죠. 그렇죠? 때가 되면 반등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냐라고 볼 수 있냐면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최저점을 찍고요. 그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리죠. 그러니까 꼭 굳이 뭐 아랫꼬리가 달릴 필요는 없는데요. 최저가, 그렇죠. 최근의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장대 양봉, 따라잡게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차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원리로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의 그 단가가 같으면 안 되겠죠. 누군가는 싸게 사줘야죠. 그 누군가가 상위 1%, 그리고 그 윗가격에 개인이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최저점에서 누군가들이 사고 주가를 순식간에 급등을 시켜버려서 고가에 사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최저가를 찍었죠. 최근에. 그러면 내일의 종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그 내용은요. 미국 증시는 비록 끝났지만은 그래도 계속 돌아가죠. 야간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야간 선물의 그 흐름을 통해서 정규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S&P 500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선물입니다. 해서 주가 자체가 지금 0.81%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0.8%면은 엄청나게 센 거예요. 1% 정도면 급등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이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1.40%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흐름 자체가 정규 시장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또 동시에 미국 증시 자체가 그것을 반영해서 출발이 상승폭으로 이제 시작이 된 다음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가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마무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강한 양봉으로 마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개인 단가와 같으면 안 되고 따라붙지 못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확 올려야 되지 어정쩡한 양봉, 뭐 음봉이라든지 뭐 짧은 양봉이라든지 이러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장대 양봉을 어느 정도 확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우리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평균적으로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확인한 이후에 시장을 보면서 또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미국 증시에서 최저점을 찍고 장대 양봉이 나오는 흐름이 긍정적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검색기에 포착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색기는 시장에서 매일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 내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포착된 종목은 이지입니다. 이 종목은 희소금속인 바나듐의 가격이 폭등했다고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오늘은 이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10% 넘게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시장이 안 좋은데 오늘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기업은 그 산화철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화철이라고 하면은 다양한 분야에 쓰입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무선 충전기라든지 스마트폰, 뭐 또 컴퓨터, 기타 또 여러 가지 또 쓰임새가 있습니다. 우선은 또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산화철 부분에 있어서 세계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는 어찌됐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력만큼만은 상당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몇 가지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장점도 많지만은 좀 단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게 보면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바닥권 종목입니다. 그래서 상장된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차트인데요. 가격만큼 좋은 호재는 없죠. 그래서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동안에 뭐 특별하게 감자 이력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다만 좀 굳이 부정적인 측면을 좀 찾아본다면 해당 기업의 그 실질적인 어떤 그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연결재무제표입니다. 해서 이지 그리고 플러스 종속기업의 합산이죠. 보시면 2017년부터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적자폭이 더 커지는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지의 순수 재무제표인데요. 순이익률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결 재무제표도 부정적이고 그 개별 재무제표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특별하게 감자 이력도 없고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끌고 가는 식의 매매는 이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탄력을 받아서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길게 볼 종목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재무는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포착된 종목은 대신정보통신입니다. 이 종목 오늘 한국은행과 대규모 체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3%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추가적으로 관심 있게 봐도 될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뭐 앵커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셔서 특별하게 말씀드린 내용은 없어요.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따라서 최근에 뭐 상대적으로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선은 오늘 그 시간의 흐름을 좀 보니까요. 한번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 끝난 이후에 시간의 거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도 지금 한 100만 주 정도가 터지고 그리고 시간이 한 7% 정도가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시간에 곱하기 2를 하면은 보통 정규 시장에서 출발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좀 강한 출발이 좀 예상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매매를 하려면 같은 값이면은 조금 안전성이 확보된 기업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은 연결 재무제표는 없습니다. 해당 기업은요. 그래서 개별 재무제표밖에 없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자면은 그 자체적으로 기업이 좀 매출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종속 기업들이 좀 매출을 좀 발생시켜줘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해당 기업은 연결 재무제가 없죠. 그냥 종속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순수 대신 정보 통신만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마저도 지금 현재 실적이 2018년도에 지금 현재 적자로 전환된 상태에서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 확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스윙 또는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야지 물론 단기적인 측면은 지금 이 흐름의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단기 매매는 가능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 대신정보통신이라는 종목이 오늘 또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뉴스를 바탕으로 성장성을 바탕으로 뭐 중장기로 끌고
끌고 가고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왕이면은 안전한 종목들 싸게 사는 게 낫지 굳이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는 걸 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첫 번째 종목도 그렇고 대신정보통신도 그렇고 이 검색기의 포착에 대해서 강한 반등이 나왔지만 검색기라는 것은 기술적 분석으로 잡아내는 거지 별도로 재무제표라든지 큰 그림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검색기에 포착돼서 강한 모습에다가 또 시간의 강세를 보여줘서 나쁘진 않지만은 길게 볼 종목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신정보통신 이 종목도 실적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보다는 단기 매매가 적합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포착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 SNK 폴리텍인데요. 이 종목 정보 전기전자 소재와 그 관련 제품의 제조와 가공, 판매 그리고 수출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저번에 언급하시고 나서 또 흐름이 좋아요. 네, 다행이죠. 좀 봐도 될까요? 네. 우선 이 SNK 폴리텍은 제가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나름의 좀 강력 좀 추천을 좀 해드렸던 그런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해당 종목은 정말 좋아요.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역시나 뭐 예상대로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뭐 나름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 보면서 재무적인 측면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적인 측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게 되면은요. 종속기업의 매출이 좀 잘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결재무제표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현재 매출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SNK 폴리텍이 이제 순수 재무제표죠. 개별 재무제표. 보시면 2017년도에 이제 적자였었어요. 아쉽게도. 근데 2018년도에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1분기, 2분기 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는 원래 좋았고 거기에 또 개별 재무제표까지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한 상태인데 그런데 주가 자체가 지금 현재 바닥주라 이거죠. 주가 자체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스윙, 중장기가 병행이 되어야 될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은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만 보여셔야겠지만은 곧 있으면 시장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런 종목들을 좀 끌고 가거나 또는 또 중장기로 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께서는 항상 또 넣어두시고서 언제든지 꺼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방송이 끝난 이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는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또는 수익 관점으로 빠르면서 높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법을 제 나름대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급 기술은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급락장에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비법을 제가 오랜만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일 금요일장이죠. 그래서 금요일장은 제가 뭐 빠짐없이 항상 장중 무료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저희 고객님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지 거기까지 또 함께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종목 바닥권에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면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검색기에 포착된 세 종목 꼼꼼하게 짚어봤고요.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더 많은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이 끝난 후에 참여하셔서 핵심 종목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인터넷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리셔서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이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이 다음으로 전문가님의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통해서 좋은 투자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공개하시나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지금 이 시장에 걸맞는 그런 매매 비법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증시가 빠짐으로써 이제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죠.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됐습니다. 주식의 원리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오늘 여러분들께 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장에서 유효한 매매 전략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강의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도 시크릿 노트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증시만 빠지는 게 아니죠. 종목도 함께 빠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매매라는 것은 이 트렌드가 있죠. 네, 상승장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그 전략이 있고 또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장에서의 패턴의 어떤 매매 공략이 먹히지가 않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 추세 자체가 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원리를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매매법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주제부터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평가, 때가 되면 간다는 얘기죠. 고평가, 때가 되면 저평가가 됩니다. 저평가, 때가 되면 고평가가 되죠. 그것이 이제 규칙성이 없을 뿐이죠. 오르고 떨어지고를 반복하지만 그게 이제 불규칙할 뿐이죠. 그 원리를 통해서 매매라는 매매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저평가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서는 기업 가치의 저평가,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뜻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서는 기술적 저평가, 가격이죠.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과거의 그 애널리스트, 즉 증권사에서 기업 가치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자분들께 이제 많은 제공을 서비스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오류가 발생했죠. 무엇이냐면 뭐 매출이 잘 나온다 하더라. 뭐 자기 자본 이익률이 좋아진다고 하더라. 뭐 퍼가 높다 낮다 이러면서 그 재무적인 측면의 어떤 그 분석을 통해서 향후 미래 성장성이라든지 가치를 분석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을 해줬습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됐죠. 왜냐하면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다르다라는, 매출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꼭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 매출이 안 좋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 확률적으로 그것이 대단히 낮다라는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런 신뢰도가 굉장히 좀 다운이 됐죠. 그래서 새롭게 또 탄생된 기업이 바로 테크니컬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또 나오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업 가치보다는 이 가격이 상당히 더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차트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재무제표를 무시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적인 저평가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 우선 이 코스피라는 게 있고 이제 코스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스피를 이제 우량주 중심의 종목이라고 하죠. 물론 코스피 소형주는 좀 제외를 하고. 자, 그러면 이 코스피 우량주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말해서 안전하다,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없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코스피 우량주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수 관련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수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실적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차트가 좋아도, 수급이 좋아도 시장이 밀리면 그거와 상관없이 동반하락이 나온다 이거죠. 물론 그것은 코스닥도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이 코스피가 좀 굉장히 민감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든 기술적인 분석은요, 코스닥에 적용이 잘 되지 코스피에는 적용이 좀 잘 안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시를 한다는 건 아니고요. 자, 두 번째로서는 코스닥은 개별 기업 가치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개별적인 어떤 업종이라든지 또는 테마 형식으로 좀 움직이는 편이 있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코스닥에 가장 잘 먹힙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법을 가지고도 코스피는 적용이 잘 안 되고 코스닥은 적용이 잘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자, 성공 투자의 비법이 무엇이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노래를 부르고 있죠. 때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고 때가 되면 주가는 떨어진다. 즉 망하지 않는 기업을 저렴한 가격에서 사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사서 내가 바닥에 사서 끌고 간다? 물론 나쁘지 않죠. 그런데 바닥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거. 안 망하면 때가 되면 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코스닥에 뭐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은 상당히 우량 기업입니다. 코스닥에서. 근데 때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죠. 당연히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시총은 바뀌기 때문에. 근데 서울반도체는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망하지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올라가고 또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집니다.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 투자의 핵심은 망하지 않는 기업을 그냥 싸게 사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적 저평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종목을 매매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주가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파동을 만들고 나서 살짝 올라가죠. 어느 정도, 뭐 2, 3%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다음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꼭지를 찍고 떨어지잖아요. 자, 고점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50%가 빠진 자리에서 양봉일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고점에서 그냥 50%, 정확하게 50% 정도에서 양봉이 나올 때 그냥 매수를 하면 됩니다. 끝입니다. 물론 망하지 않을 기업을,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보셔야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50% 빠진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50%까지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추가 하락이 나왔어요. 마이너스 30% 정도에서 물타기를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재무제표가 좋아야 되고요. 이 원칙대로 매매를 하면 돈 깨먹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저 진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이요. 이제는 실전 사례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이 내용은 중장기 투자 매매법이 아닙니다. 단타 또는 스윙. 그러니까 스윙에 조금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스윙 매매가 힘들죠. 왜냐하면 좀 갈 것 같아가지고 종목을 딱 샀더니 시장 빠지면서 곤두박질 쳐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스윙 매매는 빠르게 수익을 내줘야지 그것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냥 찔끔찔끔 들고 가다가 장 빠지면 그냥 곤두박질 나죠. 그래서 올라가기 직전에 매수 타이밍에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빠르게 올라가서 먹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보겠습니다. 티플렉스라는 종목 자체가 쭉 빠지면서 반등이 나오면서 20% 정도가 올라갔어요. 짧은 기간 안에 한 일주일 만에. 자, 그러면 20%면은 수익 매매로서는 충분한 수익입니다. 내가 한 1, 2주 정도 끌고 가서 20% 정도 수익을 낸다? 아, 이보다 짭짤한 수익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면은 이것이 왜 여기서 20%가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원리로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아니에요. 원리. 제가 좀 전에도 여러분들께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을 찍을 때 나타나는 징후가 있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에 장대 한 번이 확 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따라잡지 못하게 하는 것. 즉 그 원리가
세력들 단가와 개인 투자자들의 단가가 동일해지면 안 되는 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 원리, 단순 차트가 아니라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20%가 반등이 나왔는가? 다음 화면이요. 주가 자체가 4,550원에서요. 주가 자체가 뚝 떨어져서 2,225원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51%가 빠졌습니다. 물론 50%가 빠진 이후에 양봉이 나오는 자리가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자, 그러면 50%가 빠진 자리에서 한 일주일 만에 20%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50%냐라고 물으신다면 심리죠. 심리. 50%라는 것은 반토막을 뜻합니다. 반토막. 반토막 났기 때문에 그래도 매수세가 좀 몰리겠지. 괜찮은 가격이지. 이렇게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50%는 심리고 왜 60%, 70%는 아니냐라고 굳이 물으신다면 50%는 반토막이니까 이 정도면 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60%, 70% 빠지는 자리는 반등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는 50%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끝났다. 이거는 재미 못 보겠다. 지하실 구경하겠다. 그 1%, 2%, 10% 차이가 엄청난 심리로 작용하는 거죠. 절반 정도는 반토막이니까 이 정도 괜찮아. 근데 60, 70% 빠지면은 이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0%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옵니다. 다음 화면이요. 아시아 종묘입니다. 바닥권에서 30%의 그 강한 반등이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이 아시아 종묘를 제가 저 자리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관심 있게 한번 보시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추락하는 종목을,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종목을 제가 제시를 하니 그 누구가 이게 손쉽게 이게 접근이 되겠냐 이거예요. 왜냐? 많은 분들은 차트를 보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죠. 떨어졌다가 뭐 쌍바닥을 찍고 쓰리바닥을 찍고 다중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N자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써먹는데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쌍바닥 매매법, 쓰리바닥 매매법, 뭐 다중바닥, 뭐 골든크로스, 각종 보조지표 다 활용하셔서 그동안에 열심히 매매를 하셨는데 수익이 나셨는가? 아니죠. 그러면 그건 정답이 아니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화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 자체가 요 자리에서 주가가 추락하는 자리에서 제가 요 종목 관심 있게 보세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30%가 올라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유가 뭐였었냐면 다음 화면이요. 고점이 800,150원 그리고 쭉 떨어져서 485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마이너스 49.8 반올림에서 50%. 그 구간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제 심리죠. 심리작용이죠. 반토막. 많이 빠졌다. 요 정도면 살만하지. 그 심리예요. 주식은 심리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떨어질 것 같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더 갈 것 같고 그것도 심리거든요.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대단히 확률이 높습니다. 저 자리에서 딱 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냥 일주일도 안 돼서 수십 프로가 올라가는 거죠. 요거는 중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짧게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30% 올라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왔으나 그거는 아니에요. 이 매매법은 중장기 매매법이 아니고 스윙, 단기 또는 스윙, 중장기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훗날 급등이 나와도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화면. 자, 종합주가지수 왼쪽, 오른쪽 코스닥인데 제가 자료를 지난주에 만들어 놓은 거라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스닥, 코스피 차트가 이렇지 않죠? 여기서 더 떨어진 상태죠? 네, 좀 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미리미리 주말에 좀 만들어 놓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목들도 많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하필 오늘 이 시간에 마이너스 50% 하락 매수 기법을 들고 나왔느냐? 시기적으로 맞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장이고 대세 급등장인데 이 기법 가지고 제가 떠들어도 와닿냐 이거예요. 당연히 와닿지 않죠.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있는데 뭐 마이너스 50% 빠진 종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강의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시장이 작살났으니 종목들도 30%, 40%, 50% 빠진 종목들 많겠죠? 기회란 얘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 증시만 장대 항목이 확 나와주면은 이제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죠. 왜?
미국 증시는 반등 나왔고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들 기술적 반등 나올 것이고 그런데 어디서 기술적 반등이 잘 나오느냐? 반토막 심리. 반토막 심리에서 강한 반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쫙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 LB세미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요것도 단기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긴 했습니다. 네, 요거는 한 1개월 정도요. 네, 저 고가가 아닙니다. 네, 저기 짝대기 그 자리까지 60%가 올라갔습니다. 1개월 정도 60% 정도 수익이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주가 자체가 항상 보면은 쭉 빠지고 나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 그때 잡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의 원리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런 그림. 아니 이런 그림이 뭐 한두 개입니까? 그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갑니까? 아니죠. 그래서 원리를 알아야지 돈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남북교육주 지분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지분 분석하는 거 싹 제가 다 오픈했습니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분 분석하는 방법 그 누구에게 들어본 적이 있는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전멸이었어요.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한테 배웠다고.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 원리를 알니까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종목이 왜 가는구나. 왜 가는 이제 아는 거고 이게 왜 빠지는구나. 제약바이오가 빠지는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남북교역주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라도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 주가 자체가 60%가 올라갔는데 왜 그 자리에서 8,200원짜리에서 3,755원 이렇게 쫙 빠지니까 마이너스 54% 정도 되는 구간에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50%에서 제가 잡으라고 했죠. 근데 50%에서 잡는 자리가 음봉이면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50%가 빠졌습니다. 근데 음봉이에요. 매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양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4% 자리가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저 자리에서 매수를 하죠. 차트? 안 좋죠. 더 떨어질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60%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호재가 빵 하고 나오죠. 뭐라고? 방탄소년단 컴백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호재가 딱 터지고 나서 별 볼 일 없이 주가 자체는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만 좋아하면 차트로 망합니다. 성장성만 좋아하면 성장성으로 망해요.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제가 화면에 보시면은 그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항상 제가 X표를 좀 쳐놓는데요. 주가 자체가 쭉 빠졌습니다. 2,000원대 하는 종목이 1,000원대로 쫙 빠졌죠. 마이너스 49.77 반올림에서 한 50%라고 치고. 차트가 안 좋죠. 아니, 당연히 50% 빠지는데 이게 차트가 좋겠습니까? 이렇게 일자로 빠지는데요. 그렇죠? 수직으로 그냥.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50%가 빠지고 나서 40%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럼 수익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뭐라고 올려놨죠? 매매 금지다. 왜 매매 금지냐? 40%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다음 화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재무제표가 안 좋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죠. 건전성을 가지고 있고 안전하고 그런 종목들 매매하셔야 된다고. 종목이 2,200개가 있어요. 한 종목에 집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굳이 부실주를 가지고 매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잡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 종목 상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별로 재무제표 안 좋은데요? 그랬더니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좋은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기업은요 뭐가 좋지 않겠어요? 이 기업은 어떤 성장성이 있어서 좋지 않겠어요? 성장성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성장성이 있는 기업 많아요. 거기서 플러스로 재무제표까지 좋은 종목을 선택해야죠. 부실 종목들 잘못 잡으면 재수 없으면 상장 폐지입니다, 여러분들. 네, 정말 운이 안 맞으면 뜻하지 않게 거래 정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을 지키는 선에서 투자를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 해당 종목은 이렇게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잘못 잡게 되면 나중에 훗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 절대 부실주는 매매하지 않고 항상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이요. 재무제표를 보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어렵죠, 당연히. 네, 재무제표를 전문적으로 보는 직업이 있으니까 어렵죠. 그런데 주식은요, 전문적으로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어요. 망할 기업이냐, 망하지 않을 기업이냐, 그것만 구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게 참 많네요. 그래서 단 3초 만에, 거짓말 아닙니다. 5초도 아니고 10초도 아니에요. 거짓말 조금도 안 보태고 딱 3초 만에 재무제표를 보는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차트 골라보고 재무제표 3초 딱 보고 아, 이거 괜찮구나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법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인데요. 자, 화면 보시게 되면 이 매매법은 중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주가 자체가 고점에서 쭉 빠져서 50%가 빠졌습니다. 50%가 딱 빠진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25%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기법을 적용시켜서 25%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욕심을 안 내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하고 챙기고 나와야 되는데 25%가 가니까 30%도 가지 않겠어? 야, 이러다가 50%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급등이 나올 것 같아. 왜?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또 기대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끌고 가다가 오히려 또 작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매법은 단기 또는 스윙 전략으로 접근하셔야지 그냥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수익 좀 났다고 해서 좋아가지고 들고 가면 문제될 수 있다 이거예요.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법은 단기 스윙.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다음 화면. ESV라는 종목인데요. 제가 이 기법을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8월 17일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화 방송은 다 돼 있을 겁니다. 아마 VOD 자료에. 자, 그러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차트는요. 제가 8월 17일 날 그날 말씀드렸었던 그대로의 차트입니다. 그 미래의 차트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그럼 제가 8월 17일 날 이 종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고점에서 최저가까지 마이너스 41%밖에 안 빠졌다. 주가 자체가 반등이 안 나오고 바짝바짝 기고 있다. 이유가 뭐냐? 안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바닥을 찍지 않았다. 심리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41% 정도면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이 들지 않거든요. 반토막이 딱 나야지 아, 싸다라고 인식되고 일부의 세력들이 또 일정 부분 주가를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8월 17일 날 방송 자료입니다. 요 차트 그대로. 자, 그럼 그 훗날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현재까지의 흐름을 한번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모난 박스까지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이후로 주가 자체가 4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1%까지 떨어져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35%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원리를 몰랐다면, 이 원리를 모르면 당연히 저 41% 가격에서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 자체는 뚝 떨어졌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죠. 누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합니까? 떨어지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아, 좋아 보입니다. 누구는 어떤 전문가는 나와서 아, 이거는 매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죠. 원리를 알면은 저런 자리에서 절대 안 사죠. 주가 자체가 결국에는 반토막 심리 50%까지 쫙 빠지고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 35%가 나오니까 짧은 기간 안에 1, 2주 정도 걸리고 나서 먹고 나오는 거예요.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기법은 단기 스윙에 조금 가깝죠.
네, 이게 바로 주식의 원리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원리로 접근하셔야 된다고요. 기본적인 원리. 그렇죠? 다음 화면. 문제가 없는 종목은 확률이 높고요. 문제가 있는 종목은 확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기법은 아무 종목이나 그냥 다 적용을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 재무제표가 유보율이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그걸 가지고선 이 기법을 적용을 시키면 안 되죠. 또는 재무제표는 문제가 없는데 감자 이력이 2, 3에 있어요. 2, 3에.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감자는 재무제표에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것까지 보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오늘 뭐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뭐 제가 뭐 제공해 드릴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재무제표에는 감자 내용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것이 확인이 안 되면 이 기법을 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종목 가지고선 기법을 적용해서 매매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당연히 안 나죠. 네, 불량 회사를 가지고 매매하면 수익이 안 나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음 화면. 기아차입니다. 계속 떨어지죠. 2012년도부터 지금 2018년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기아차. 쫙쫙 빠지고 있죠. 쫙쫙 빠지고 있지만은 이 안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고점에서 정확하게 고가에서 50% 빠진 자리에서 매수. 차트 보지 말고 심리 효과. 차트 보지 말고 오로지 심리로만. 50% 빠지고 나서 45% 반등. 먹고 나오고. 반등 나왔죠? 반등 나온 그 꼭지, 반등 나온 그 꼭지, 45%가 올라간 그 꼭지에서 다시 50%가 빠졌어요. 여기서 또 20% 반등. 그쵸?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이 원리예요. 급락이 나와도 먹을 자리가 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들고 계시는 종목들이 물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몇 프로 정도 빠져 있는가? 고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빠져 있는가? 그러면 내가 어디서 물타기를 해야 되는가? 이게 나오는 거죠. 이거죠, 그렇죠? 내가 물렸어요. 17%가 손실 났어. 20%가 손실 났어. 어디서 물타기 해야 될까? 모르잖아요. 이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되는구나. 손실이 커요. 고점에서 물렸어. 마이너스 50%에서 물타기 해버려요. 팔고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알면은 딱딱 나오는 거예요. 바로바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물린 종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또는 신규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들어가서 수익을 내야 되느냐가 바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모르면 정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다음 화면. 땡땡땡땡이라는 종목인데요. 만약에 50%짜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떨어졌단 말이에요. 50%에서 산 대 떨어졌어요. 다음 화면. 내가 종목을 샀으면 마이너스 30% 빠진 자리에서 물타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 빠진 자리에서 매수를 했어요. 1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비두세요. 물타기 하지 말고. 그럼 올라가잖아요.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이런 거는 실패를 했다. 본전 치고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쫙 빠져서 30%까지 빠졌다. 물타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망할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네? 그 원리를 알면 주식이 엄청 쉬워지는 게 물론 재무제표 좋은 거 가지고 해야겠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 볼까요? 주식의 정답은 원리와 통계에 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그 안에서 나름대로 원리를 찾아보고. 이거죠, 여러분들. 다음 화면. 마이너스 50% 기술적 저평가 스피드 발굴법. 일봉 차트로 짝대기 쫙 그어보고 이게 몇 프로 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그어볼 수도 있고 계산기 갖다 두들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빠르게 스피드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50% 저평가 종목 스피드하게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게 너무 많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고급 기술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 성공 투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 많이 하셨고요.
잠시 후에 온라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매매 전략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는 온라인 강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발굴하신 기술법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또 특별한 기술 준비하신다고요? 네. 자, 우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든 알면 또 많이 보이고 또 돈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시장이 최근에는 또 안 좋지만은 때가 되면 좋아지겠죠, 여러분들. 머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러면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내가 어떤 기술로 수익을 내야 될 것인가. 그동안의 상승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경험했었던 그 기술적 분석으로는 지금으로서는 수익을 낼 수 없어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이제. 그죠?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에 맞게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거기에 맞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오늘 제가 공개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일 금요일장은 제가 항상 변함없이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제 고객님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매해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내는지 단기 공략법에 대해서 내일 장중에 또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재무제표 분석법과 기술적 저평가 발굴법까지 모두 공개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온라인 방송 꼭 참여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강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과 모바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이데일리 시크릿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상단 부분에 저희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시크릿노트 배너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내리셔서 오늘 출연한 박동혁 대표님 얼굴 확인하시고 오른쪽 아래 깜빡거리는 방송 보기 버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시크릿노트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려드리고요. 저희는 내일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